9시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략을 짧게만 한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뭐 테마주 움직임들이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약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증시는 뭐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연속성을 가지는지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제 외국인이다. 그리고 어제 선물이 매수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푸들 열심히 매도를 하고 네. 선물을 땡겨 놓고 이제 야간 선물을 땡겼죠. 그래서 오늘 좀 수급만 좀 뒷받침이 되어 준다고 한다면 좀 좋은 오늘 시장의 흐름들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시작해서 2704포인트로 시작.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똑같습니다. 밸런스드 뷰. 균형 잡힌 시각. 네. 그 엔비디아도 얘기 좀 드릴 게 있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아니고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비슷한 거인데 그리고 바이넥스 리포트 나온 거 꼭 말씀드리고 환율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드 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상콤하게 1% 넘게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9% 정도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강합니다. 역시나 1.6% 그리고 2.8% 정도 오르면서 좀 끌어주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시총 5위에 올라가 있는 현대차가 2.3%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금투세. 꼭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등도 1% 내외로 2%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밸류업의 금융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대형 제약주,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지주사, 삼성물산 같은 그런 밸류업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초반부터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3.5%, SK 스퀘어도 3.1%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알테오젠이 3.3% 플러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이렇게가 1%에서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HLB만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HLB,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ST팜 1% 내외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펄어비스가 7% 넘게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그리고 원익 IPS,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6%, 4%, 1%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섹터, 테마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일에 이어서 이제 그 콜드 밸류 체인 쪽이죠. 그래서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이런 쪽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뭐 코로나, 그다음 대왕고래 뭐 이런 쪽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선 쪽이나 소부장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금융주들도 조금 힘을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들 일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의 기회를 확실히 노릴 것인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쪽도 굉장히 좀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테마성 재료들도 상당히 좀 강한데 이게 아마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 돌 거예요. 왜냐면 이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네. 23일까지 우리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할지 아니면 테마주로 접근을 할지 요거를 컨셉을 잘 정확하게 그렇죠.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 쪽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여기가 가장 강한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뭐 6%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외에도 전기 장비, 오늘 또 전력 관련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서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 이쪽이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 뭐 2,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전자장비 기기, 이수페타 4%, 뭐 이런 애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나쁘지 않고요. 네. 자동차, 현대차 1.5%.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테마도 나쁘지 않죠. 피팅, 코로나19, 뭐 콜드체인 이런 거 괜찮고, 그리고 뭐 HBM, 전선, 피팅, 또 강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강관은 대왕고래 관련된 네, 건가요? 대왕고래 관련된 이벤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스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김정은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 눈에 띄는 거는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 반도체, 환율 좀 보고 환율. 어저께 환율에 대한 이유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나온 거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리포트가 네. 매우 잘 쓴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걸 여부를 떠나서 내용이 충실해서 바이넥스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환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3.7원 마이너스로 1331원 30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네요. 하창 본부장님 뭐 더 체크할 거 있을까요? 뭐 수급?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선물 쪽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야간 선물로 땡기고 나서 좀 붙여놓고 끝낸 다음에 또 약간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선물 미리 매수해놓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우리가 클로징 벨 때도 어차피 좀 체크를 하겠지만 그때 이제 풋옵션이 전일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또 최근에 담았던 것도 다 팔아가지고 그건 롱을 잡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방향성을 조금씩 보여주는 힌트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미국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 기반으로 만약에 이제 외국인의 그 반도체 쪽이 좋다면은 이게 외국인의 켠물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상승폭이 일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 초를 치는 얘기가 아니라 수급의 힘이 이렇게 빵하고 터져서 이제 기대감으로 가면은 이게 장 초반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또 파는 물량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거기 상쇄되고 나면 나머지 연속성을 좀 가지려면은 이게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큰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쳤을 때 지금 거래소가 외국인이 56억 매수, 기관이 197억 원 매도, 코스닥은 51억 원 매도, 기간이 128억 원 매도 이러니까 사실 크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수 상승 대비했을 때는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힘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조금 장 초반 대비 눌릴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 무지개님께서도 힘이 별로예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수급이 안 들어와 준다면 약간 뒷심은 좀 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역시 잭슨홀 앞두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 자료 하셔야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어저께 안 팔면 되는 거고 오늘 급하게 사지 않으면 돼요. 밸런스드 뷰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저기 외국인이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얘기할 때 미국이 오늘 왜 올랐을까부터 알아야 돼요. 아침에 미국이 왜 올랐을까요? 단순히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거를 균형 잡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오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골고루 올랐고 AMD도 올랐고요. AMD도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되고 환율에 대해서도 어저께 만약에 환율이 컨선이었으면 오늘도 컨선을 가져야 돼요. 환율에 대한 컨선을 만약에 어저께 일회성이었다라고 싶으면은 사실은 어제 빠진 게 많이 과한 거고 오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만약 환율에 대해서도 컨선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팍 올라갈 때 네. 어제 빠질 때 팔고 오늘 올라갈 때 사면은 그 하루만 해도 2%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 밸런스 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무 하루하루에 리뷰하지 마시고 원인을 먼저 알지 못하죠 시장에서.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액션을 못 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오늘 뭐 어저께 불이 나게 팔아야 되고 오늘 불이 나게 사야 되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어제 오늘 사이에 발생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9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뭐 지금 10분 뒤에 상황을 보니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밸런스 뷰. 너무 러시할 필요 없다. 근데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진짜 힘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 테마성 성격을 가진 애들은 그래도 좀 잘 가는 애들이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두창. 네,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얘네들은 진짜 어쩜 이렇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12,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어요. 와, 지금 2주 만에 대단하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코로나 같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자료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뭐 편하시면 하십시오. 저도 급한 자료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자료 아까 환율이랑 뭐 이것저것 네. 좀 개장 때 알아야 될 이슈가 환율 한번 있다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다 생각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의견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공통적인 게 있는데 안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거 보실까요?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일단 이렇게 하루에 어저께 한 20몇 원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통일합시다.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달러 약세. 작년 3월 달에 기억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네. 그래서 미국이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 해서 장도 많이 빠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반했네요. 그 당시에 이런 사태 발생하니까 미국 FOMC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동결하면은 그렇죠? 달러가 약세,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하루에 24원 정도가 하락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율을 그렇게 제가 트랙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3월 중순에 있었고 열흘 뒤에도 또 한 번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다. 그래서 또 한 29원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보름 사이에. 워낙 충격이 크고 시스템 리스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그런 거죠. 워낙 강세됐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제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주 일시적인 발작 정도에 의한 거면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내에 돌아갈 수도 있고 몇 주 만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330엔이니까, 1010원이니까 1305까지 간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반응과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그런 거에서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하나 다른 얘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일본에서 CFTC,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CFTC라고 엔화 투기적인 포지셔닝을 잡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엔화에 대해서 포지셔닝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플러스로 전환됐답니다. 의미는 엔화가 강세한다는 의견에 우세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엔 강세에 다시 한번 투기적인 포지셔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지난 주말에. 그게 월요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장중에 얘기했던 거. BOJ 총재가 한 말씀 하시는데 금요일 날 자기네가 한 말이 있으니까 앵고는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건데 BOK가 아니고 BOJ. 정당성을 오히려 역설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다는 어저께 우리 장중에 해석한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BOJ의 커멘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투기적인 거에 대한 어떤 지표 그다음에 과거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겹쳐서 원화 환율을 빠르게 원화를 강세시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에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는 걸 편입한다는 얘기가 연초인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요건도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은 9월 10월까지 아니고 9월에 편입할 가능성을 예전부터 얘기해 왔었는데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입하면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네. 달러 원화 강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게 타이밍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이고 맨 마지막은 진짜 모르겠어요. 중국이 워낙 안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그렇죠? 너무 안 좋으니까 극단적으로 소비 쿠폰을 엄청 발행해서 경기 부양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져 나왔던 것이 어제 원화 강세에 대한 해석의 일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진짜 한 주는 기다려봐야 되겠네.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심리가 영향을 줄 소지는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라든지 그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1300으로 깨질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끝. 오케이. 네.
결론은 뭐예요? 환율이 원화 강세가 빨리 됐다 생각보다. 근데 그것이 1300을 깨질 정도로 펀더멘트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은 정책 리스크가 이번 주 비호재가 있으니까 한 주 정도는 이번 주까지는 좀 계속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급하게 서둘러서 뭐 정책 리스크 없고 뭐 하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펀더멘틀적으로 회사에 대한 펀더멘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 이유 없이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갔을 때 불이 나게 어제 오늘 사이에 펀더멘틀이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비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엔비디아도 이제 평균 이상에서 최고치에 지금 4%대로 따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건가 아니면 AMD 살 것인가 애플을 살 것인가 그 밸런스드 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호 부장님 갔다 됐습니다. 갈까요? 저는 했습니다.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창호 부장님 시황 다시 한번 조금 봤다가 자료를 갈까요? 네.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죠.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많이 이제 힘이 약하죠. 힘이 뭐 여전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또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또 강세를 유지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빠졌었고 아주 쬐끔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대형주 단에서 강한 흐름들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 딱 시작했을 때가 오히려 더 셌고 지금 조금 눌린 상태에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껌딱지처럼. 이래버리면은 좀 피곤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이제 왜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냐면 수급적으로 치고 나가줘야 나머지 지금 뭐 금융주도 또 오늘 붙었고 오늘 뭐 이제 시프트업 이런 게임주도 붙었고 그다음에 변압기 뭐 LNF 오늘 다 붙었거든요. 이런 게 붙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가주려고 하면은 힘이 필요한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분산이 된 거야. 왜?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기회다 해갖고 막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는 쪽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소부장단으로 좀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가온칩스도 12.8%, 뭐 PSK 홀딩스 이런 애들이 막 4% 5%씩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단에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좀 피곤해지는 또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단은 조금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쪽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테마적인 부분에서 초반에는 이제 뭐 콜드체인이랑 뭐 대왕고래나 이런 쪽만 가는 듯 했으나 또 중간에 한농화성 같은 또 전기차 화재도 또 붙었거든요. 이런 또 거기에다가 오늘 또 이제 로봇 부품주들도 움직여요.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수급이 지금 다른 데로 다 쏠린다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힘이 안 생기겠죠? 왜냐면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뭐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런 재미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지수는 조금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좀 힘이 약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10분 이제 컷이네 10분 컷.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이제 실망감 나오고 그럼 뭐야 또 우리 화요일날 데이터 봐야지 또 수요일날 봐야지 약간 요러면 또 차익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너무 이제 장 초반이 신나갖고 막 달려들면은 좀 피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좀 볼까요? 오늘 우주항공 국방 이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네. LIG 넥스원이 2%, 뭐 이렇게. 방산 조선 약간 네, 약간 화장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위치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고가권에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규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로템 아마 5만 원 이하로 많이 빠지면 또 열심히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사실상 뭔가 지금 연속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산은.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다음번에 나와야 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캔들 유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시장 자체도 쉽지 않고 모멘텀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선 쪽도 조금은 쉬어가는데 뭐 조선이야 뭐 어제 올라간 게 훨씬 크니까 오늘은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유한양행 이런 애들을 좀 봐야 이런 애들의 변화는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유한양행이 최근에 조정 나왔다.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때 빠졌다가
가격대를 회복했는데 얘가 이제 모멘텀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뚫지 못하고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값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요 이제 이전 고점까지만 노려보자라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좀 눌려버린다면은 그런 기대감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투심이 살짝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야 되고, 일단 여기 채팅창에서 배당 얘기 나오는데 오늘 삼성전자 배당 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올까? 요게 또 포인트예요. 배당금으로 사줄까? 그래서 그 배당금 나오는 그 시점을 전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셉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초반 대비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서는 가온칩스가 14% 플러스로 가장 좋고, 그 외에도 제주반도체, 흡프스프,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5%, 7%대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따라오는 게 루닛이 5%로 한 일주 반 동안 한 31,000원에서 41,0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 PSK 홀딩스도 3.7%. 어제 말씀해 주신 거 안에 STI,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펄어비스. 이게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의 수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게. 붉은 사막 보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시연 영상에서 보스 하얀 뿔의 전투 영상을 최초 공개했더니 이제 재료 소멸로 또 하락했다고 하네요. 재료 소멸. 그럼 영상을 봐봐야겠네요. 재료 소멸. 뭐야 이게 보스몹 영상 공개했다고 8% 떨어져요? 이건 그게 중요하죠. 뭐 타격감이 좀, 레이드도 원래 패는 맛이 있어야 잡는 건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하면은 좀 사실 기운이 빠질 수 있죠. 게임에서는 이제 보스가 또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예, 저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패는 맛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걔네가 레이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뮤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어둠의 전설, 디아블로. 진짜 게임한 시간만 했어도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제가 지금 요걸 좀 보고 있는데, 영상을 봐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좀 실망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아이온이나 와우는 뭐 사실 그래픽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이제 아이온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보스몹은 기믹도 그렇고 얘는 지금 점프밖에 안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로 인해서 하락한다는 거. 그래서 별로라고. 약간 좀 왜냐면 보스는 이게 화려해야 되고 잡기가 힘들어야 되고 혼자 잡잖아요, 보스를. 네. 보스를 어떻게 레이드를 혼자 땁니까? 맞아요. 같이- 말이 안 같이 되는 패야죠, 얘기거든요.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게 한 5명에서 포지션 잡고 힐러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공격 패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완전 단순한 공격 패턴인데 네. 충분히 다이나믹하고 충분히 뭐 사람을 끌어당길 정도는 아니었나 보네. 아, 네. 펄어비스 주주 나타났네요. 단띵님께서 오너님 입 조심하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 의견인데 뭐. 근데 저는 진짜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럼요. 저 MMORPG 진짜 서버에서 좀 날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온 영상, 보스 영상 보여드려요? 네, 그거랑 비교해봐도 진짜 좀 많이 떨어진다. PC방에서 먹은 쇼다리만 진짜 오징어배 한가득이에요. 오징어배 쇼다리. 그런 게 많은 행동을 하니까 인생이 풍부해졌잖아요. 인생이 풍부해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가치죠. 아, 예전에 쇼다리 먹으면 진짜 쇼다리. 그 1시간을 게임하면서 쇼다리를 질겅질겅 씹는데 반을 못 먹어. 안 씹혀서. 그렇죠. 침으로 불리는데도 반을 못 먹어. 1시간 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가 한 6% 떨어져서 그걸 한번 얘기했다는 거. 특이하네. 코스닥 중형주 중에서는 미코, SBB테크 얘네들이 또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SBB테크 얘네들이 한 7%에서 10% 오르거든요. 네. 얘네도 오랜만이네 싶었는데 SBB테크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보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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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핏 기대감. 그냥 그래서 원래 레인보우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레인보우는 별로 안 올라가고. 여기 타야겠네. 레인보우도 여기가 좀 좋네. 올라가네.
SBB테크가 요거 화면이 안 나오나? SBB테크가 그 피해 금요일, 피해 월요일 딱 지나고 나가지고 떨어진 거 플러스 훨씬 더 많이 회복을 했네요. 그러네. 빠를 많이 받네.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미코, 이스트소프트, 오픈엣지 이런 애들이 좋네요. 여기 코멘트 있으십니까? 오픈엣지 에이즈는 많이 빠졌어 그래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지고요. 그렇죠. 엄청. 많이 빠졌네. 뭐 갖고 계신 분은 거의 포기 상태에 갔을 정도니까 뭐 그쵸. 리포트도 없었고 뭐 리포트도 실적도 별로였고 음. 뭐 빠질만 했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반등하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네. 하나 더 갖다가 신문 갈까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 네, 글쎄요. 요건데요. 그 마이넥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신 분은 다 보셨을 것 같지만은 그 19일 날이니까 어저께이죠. 그렇죠? 네. 예, 어저께 바이넥스가 좀 올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한 그 CMO 그 회사 작은 회사죠. 리포트 중에서 이 그 첫 번째 CTT 리서치라고 리서치 전문인 것 같아요. 증권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꽤 자세히 잘 적었습니다. 제가 풀리 읽어봤거든요. 네, 바이넥스. 아쉬운 거는 목표 주가를 얘네들은 증권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부터 보시면은 구조적 변화. 우리가 중국 회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2000년 초반에서 2001년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5배 올랐거든요. 네. 그 사례를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 그 포텐셜이 있다는 걸 은근 실적 알리는 건데 목표주가 내세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핵심은 얘네가 셀트리온 그 프로덕트 제품을 이제는 본격 양산 상업 생산하는 게 10월부터래요. 그 4분기에 흑자 전환이다. 요거를 지금 강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레퍼런스 측면에서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미국, 중국의 미국, 유럽에 받아야 되는 인증, 이른바 CGMP, 뭐 EMA, GMP 있는데 획득을 했는가 할 것인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는가, 생산 경험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회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확실히 잡히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셀트리온에 들어가는 이 악템나 BS CTP47은 얘네들이 그 로쉬에서 하는 그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것이 마켓이 한 4천억인데 얘네가 4조인데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10% 4천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 내년에 500억으로 시작한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도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들 포캐스트를 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아마 다른 증권사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거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고 바이넥스의 뭐 의미를 가지려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1, 2, 3번의 핵심 요인이 그래서 바이넥스가 충족을 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네. 저 EMA, GMP는 뭐예요? EMA는 중국적이, 유럽적이고 FDA는 그 미국적이죠. GMP는 뭐예요? GMP가 이제 글로벌 막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산기 생산 시설을 완벽하게 잘 자체가 갖추고 괜찮은지. 있다. 그거에 대한 검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바이넥스가 그 중에서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 목표 주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뒤에 리포트 끝장에 보면은 네. 끝장에 보면은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 읽어보시면 예측이 가능한데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에 나온 리포트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콜 내용 몇 가지 첨언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보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관련해서 CTT 리서치랑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뭐 그 정도고 이거는 오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래요? 바쁘기도 하고 오해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어떻게 가나 볼까요? 오늘은 쉬울 것 같은데. 6.8% 와, 잘 가네. 오늘? 6.8%. 오늘 올랐다고? 네, 오늘 7% 오르고. 그래요? 네. 어제 완전 뚫고 8% 지금. 우와, 간다. 알테는 어떻게 크고 있나? 알테오젠 5%. 영차. 영차. 근데 약간 알테는 내가 들어갈 때부터 약하네. 이상하네. 희한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뉴스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뉴스. 야, 근데 신문이 점점 더 늘어나요, 기사가. 왜냐면 10개를 가져오네. 아니, 신문사가 늘어나서 그래. 신문사가 신문사가 늘어났어. 보는 늘어나서. 신문이 늘어나서 원래 매일경제였는데 한국경제 한국경제 그다음에 그 뭐였지? 오늘 그거 안 갖고 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까? 협찬 받았습니다. 한국경제 아니. 제가 돈 내고 결제. 협찬 받으셔. 한국경제 한상춘 아저씨 거가 그분이 재미는 없는데 내용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정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 되게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문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경제 신문 중에서 추려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제 요거는 좀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코스피 큰손들 주도주 놓고 엇갈린 베팅. 요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외국인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산업군으로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여전히 좀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이제 금융주, 그리고 바이오, 약간 요런 쪽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뭔가 수혜를 받거나, 혹은 약간 변동수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거나, 혹은 정부 정책이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가 만약에 기관을 좋아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 산업으로 보시는 거고, 아니야 기관은 연속성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외국인 쪽 수급을 좀 추적을 해서 산업을 좀 고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은 수급의 연속성이 짧습니다. 특정 종목은 가끔씩 길게 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좀 오르면 다 팔아버리고 요즘에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기관이 많은 쪽보다는 좀 외국인이 많은 쪽,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정 창구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완전 박살내는 일부 창구들이 있어요. 아마 네.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나 이제 들어가실 때 요즘에는 그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한동화성 이따가 1분봉이나 뭐 초봉 보시면 갑자기 막 두두두두 막 빠졌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물량 패딩이 나오면 그냥 박살나는 거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창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이어서 우리 실적이 이제 관련된 아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권에서 잘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2차전지나 기타 부분도 나오지만 해당 부분은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런 전망치가 사실 조금 그렇게 막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올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은 이제 슬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 동향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특정 구간에서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특히나 환율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폭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매력도가 조금 그 프리미엄 받던 게 일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차 조방 반도체 차 조선 방산 네. 상장사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멘트는 안 드릴 건데, 여기 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금 고가 또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에서 이게 금이 움직일 때 은이든 팔라듐이든 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얘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 치시면 안에 ETF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ETF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틀 한번 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귀금속 ETF. 금 ETF랑 귀금속 ETF랑 또 달라요? 그쵸, 뭐 다르죠. 그 상품이 다르죠. 은도 있고 팔라듐도 다른 있고. 포함돼 아, 있으니까. 귀금속. 네, 귀금속. 네. 오. 그리고 오케이. 이제 요건 또 접어야 되니까. 자, 이제 반덤핑 물량이 늘자 철강성가 폭락, 이제 원자재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원자재에 관련돼서 가격이 네. 막 다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다 떨어지고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이 나오면 그쪽 연관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선물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막 튀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까지 연관되는 산업군들을 한번 쑥 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지표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원자재 탭을 눌러서 그냥 한 번만 쭉 보시면 돼요.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 해서 살짝만 딱 보면은 그걸 매일 하시다 보면은 하루에 뭐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런 거 해주시면 나름대로 이제 원자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가 좀 눈에 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보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많아가지고. 환율 근데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환율. 네. 환율은 환율 뭐. 패스. 환율에 아까 제가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민준이는 동의하지 않는 듯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서 그게 아니라 약간 잭슨홀에서 저기 뭐야 파월하고 그쪽 일본 쪽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지 이게 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막 뭐 예단하고 막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단하는 게 아니고 어제 빠진 이유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네. 했다는 걸 좀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런 얘기죠. 근거를 그거를 제가 뭐 동의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 환율 제목만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기사가 다른 뭐예요? 데라서. 읽어주세요. 미국 연착륙 기대로 환율 출렁, 슈퍼위크가 향방 가른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약달러, 원화값 23원이 올랐다. 근데 이게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보이거든요. 카시카리 발언, 그다음 VOJ, 그다음에 달러 선물 대량 매도, 네. 그다음에 재고 자산 매도, 내고 물량 매도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 매도에 대한 그게 강해졌다. 이렇게. 거기다 5개 위안화까지 미안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인리랑 베트남 투자 매력이 쑥 늘어났다. 아직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외에 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뭐죠? 베트남 제목? 인리 베트남 인리 투자 매력 쑥. 투자 매력 쑥 패스. 아니 저거는 지금 뭐 네, 다 됐습니다. 오케이, 신속하게. 오케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보다도 네. 두 가지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우리 트럼프가 되는 건지 해리스가 되는 건지는 잠깐만, 김정우 부장. 정리를 하고 맥락 있게 그렇습니다. 가야 전달이 네. 돼서 네네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책 리스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책 리스크.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해리스가 집권 시 법인세율에 대한 얘기를 코멘트가 나왔어요. 아, 트럼프는 당연히 법인세 더 낮춘다 그러지. 네. 이미 21% 낮은데. 그렇죠. 네. 해리스는 높이겠답니다. 법인세를. 28%로. 이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법인세 높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밸런스 뷰라는 게 항상 뷰가 다른 거. 내가 오후에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줄 건데 경기에 대해서 그런 뷰도 보셔야 되듯이 해리스가 됐을 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집권 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 그게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간단히 6페이지.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아주 엄청나게 지금 파장을 일으킬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암이 컨슈머 게임용 GPU를 준비 중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뭐냐? GPU, 컨슈머 게임기. 엔비디아, AMD하고 다이렉트 경쟁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걔네들의 엔지니어들 한 100여 명이 있다는데 거의 많이 단계가 된 것처럼 이 기사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있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챌린징 하려는 세력들이 계속 이제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기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게임용으로도 GPU가 성공이 되면은 AI로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엔비디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를 아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맞습니다. 게임용 GPU를 만들기가 쉬운가? 사실 암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 아무나 할 수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도 AMD가 라데온으로 계속 비비는데 사실은 시장 점유율은
저기 그 엔비디아 GTX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높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3060, 3080.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다가 AI용으로 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챌린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하나 밸런스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그룹이 그 최세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포럼 같은 거 하고 무슨 전략회의 이런 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같은데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임원이 한 얘기가 네. 포럼에서 M7, 매그니피스 7에서 지금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자기네한테 커스터마이즈된 HBM을 좀 따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리퀘스트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요구되는 HBM 2, 3, 3, 2, 4 이렇게 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따라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캐파를 갖고 있다 하는데 네. 캐파 갖고 있는 뭐 하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있는지 경쟁이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HBM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삼성이 커스터마이즈하는 능력이 진짜 있다 그러면은 좀 늦었지만은 캐파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런 초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싶어서 하나는 엔비디아 챌린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된 HBM을 요구사항이 더 강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한켠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9시 42분인데 이제 가야죠? 갈까요? 장 봐야지. 장 흐름 장을 또 봐요? 뭐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면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 힘이 좀 약한 힘이 것 같아요. 많이 약하니까 힘을 좀 드릴게요. 광고에 알테오 좀 잘 가, 알테오 좀. 알테오즈 뭐 알테오젠? 4%. 바이오 쪽에서는 세. 키트루다. 에이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31만 원이구만. 에이 이걸로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영차. 자, 여러분 50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줘요? 오케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00분. 요거는 시시하죠? 이건 이거 그냥 깔고 가는 거. 조금 올립니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100분. 파인트, 파인트 100분. 파인트 좋다. 그 다음에 황금 올리브 치킨 BBQ 50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찐으로 갑니다. 배민 상품권 얼마예요? 10분.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럼 5만 괜찮네. 원이구나. 5만 원 상품권. 그럼 괜찮네. 10분. 와. 괜찮네. 자, 그리고 갤럭시 워치 워치. 오, 2분. 그건 비싼 거. 저 줘요, 저. 아,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일 수요일 저녁 7시에요.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이 완전 정복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월배당 ETF. 월마다 나오는 나이스. 월배당 ETF 완전 정복 세미나가 나오는데 요거를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을 하시면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자분들께 이렇게 500분 가까이에 저희가 갤럭시 워치부터 아메리카노, 좋네. 뭐 치킨 상품권 이렇게 드린다는 거. 내일 저녁 7시에 삼성자산 유튜브 채널입니다. 삼성자산운용 끝. 자, 됐죠? 자, 뭐 보노님 어떻게 시장을 좀 봐주신다면 아까랑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산업군들이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최근에는 특정한 박스권을 만들거나 그러한 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금융주 쪽이 계속 강한데, 금융주 쪽이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건 물론 기간이 땡기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약간 이렇게 좀 리스크 헤지 쪽으로 이렇게 약간 웅크러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딱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증시가 약간은 좀 진짜 명확하게 딱 이거예요가 아니면 좀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자꾸 이제 좀 사람 답답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네. 오늘도 사실 가도 돼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가고 기술주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 S&P 섹터맵 보시면 아주 그냥 초록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분위기가.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안 사는 거 보면 이게 환율에 대한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계속적인 상승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얘네들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보고 하려는 것 같으니 너무
욕심이 딱 나신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도 핸드폰을 한번 부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휴대폰 값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절제를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대응이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왜냐면 까고 다시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사는 거는 쉽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반드시 좀 보유를 해야 되고 외국인의 연속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게 파생이 계속적으로 좀 그 붙이는 과정 오늘도 보시면 결국에는 처음엔 장 초반에는 벌려놨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선물 또 붙여놨거든요. 이거 힌트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생 쪽에 대한 수급을 계속 봐야 되고 네. 이 선물 그냥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물에서만 딱 봤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삼성증권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수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콜옵션 매수부터 시작해서 미니 선물 매수 매도 이런 거 다 이렇게 엄청 많이 수급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디 쪽으로 수급을 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좀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장이 오늘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냐고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대비하면 이 정도 오르는 게 맞아요. 욕심내지 말아요. S&P 500와 나스닥은 중요한 게 8거래일 연속 상승해갖고 월간으로 플러스 전환됐는데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1.4에서 1.9%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우나 S&P는 다우는 0.6%, 우리가 지금 다우 비슷하네요. S&P가 한 0.97 오르고 필반이나 나스닥은 이제 많이 오른 편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세요. 매일매일 이러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라고. 지금 오늘 헤드라인 나온 거는 헬스케어, 금융, 또 필수소비재까지 오늘 많이 오른 거 아니고 이것이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밸런스하게 가고 있어요. AI 엔비디아가 다시 전고점 비슷하게 5% 올라왔습니다만은 시장은 이제는 AI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필수소비재도 아까 뭐 맥도날드, 월마트 이런 거 그런 듯이 이 밸런스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 경기가 침체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좋아요. 다행이에요. 그건 좋은데 좋은 다행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맞는데 그거하고 경기가 둔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 말씀드릴게요. 경기는 분명히 둔화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올라갔었는데 왜 우리가 한국은 미국보다 IT가 더 못가 해서 그렇게만 보는 거. 이러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골고루 그 컴포넌트의 하루하루가 아니고 한 일주일치 열흘 한 달치를 보면은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시장에 얼마만큼 내가 80을 실을 것인지 50을 실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략하고 시장에 얼마 참가할 것인지 미국을 참가할 것인지 아까 말했는데 인이나 다른 쪽에 참가할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믹스의 차원이 더 중요하지 어느 섹터에 어느 하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왕창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큰 그림은 뭐냐? 굉장히 밸런스하게 시장이 믹스되어 가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캐치해야 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7월 달이 예상보다 더 둔화됐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오후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 둔화되니까 세게 못 가는 거예요, IT가. 그리고 그러니까 IT가 오버웨이트를 아주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황이 되지는 않았어요. 고점 우려에 대해서는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진 건 아니다는 거를 보시고 그게 한계다, 단기적으로는. 그 한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국내 기관들도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주십시오. 주세요. 네. 어저께 이어서 저도 필요한 거. 지금 미국장에 이은 우리나라 연관성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PD님이 오더를 그 들몰 홍삼 PPL이나 하세요. 아 중요하지. 아니 내가 여기 물건 팔러 왔습니까, 아저씨? 리커버할 수는 근데 또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그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좋은 제품. 하루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 건강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건강 제품 다 챙기고 여러분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요 정도면은 괜찮은 거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아라.
아 근데 2,700선이 진짜 어려운가 보네. 이게 왜 어렵지? 아 그렇게 여기서- 2,700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2,700에서 오늘도 2,700 그래 넘어가면서 요 정도에서 괜찮은가 보다. 현대차 오르자마자 그때부터 폭포수처럼 쫙 빠져. 한 4%. 아까 야 이거 개잡주도 아니고 4% 플러스에서 갑자기 보합권으로 50분 만에 이렇게 제가 빠져버리는. 금투세하고 기업 밸류는 야.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참나. 소신 발언 좀 해드릴게요. 네 뭐라고요? 기업 밸류, 기업 밸류업이랑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뭐 끝났잖아요. 거의 이미 뭐. 넘어갔잖아요. 금투세는 뭐 넘어갔더니 뭐예요? 유예됐잖아요. 금투세 유예된 거죠. 네. 자 들물 길가 홍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사야 끝납니다. 무슨 오카야. 광고 야 광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잠깐 그럼 그러면 사면 끝나. 우리는 몇 개 사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할당되기 얼마? 10,000개 중에 몇 개요? 30개씩 사. 아 우리 100개예요? 추석에 이렇게 원래 그거 알죠? 아 요즘에 대기업 같은 걸 막 할당해. 그러니까요 타워 팰리스도 미분양이었잖아. 잘됐다. 이번에 추석 선물 그 그거 홍삼으로 받아. 보내주세요. 그래서 삼성물산 그 사장이랑 임원진들이 진짜 회사에서 돈 빌려주면서까지 타워팰리스를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진짜 세 대박이지. 채씩 사서 막 친척들한테 강매하고 그랬었어. 근데 그 강매 당한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 너무 좋죠. 너무 잘 됐잖아. 들몰 홍삼도 지금 강매 되면은 건강 챙기고 나중에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 타워팰리스인데. 자, 타워팰리스 같은 제품 우리 들몰 길가 홍삼. 심하네. 자, 고려 인삼의 자부심 금산입니다. 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1년간 딱 10,000박스만 제작한다고. 근데 장인이 요거 10,000박스 만들면 장인이 공장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10,000박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에 넘버링도 있고요. 33% 할인해서 저희가 사장님 협박해서 가져왔습니다. 2주치가 67,000원. 요거 2주 먼저 드셔보시고 그리고 한 달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양심적으로 2주치 먼저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2주치 67,000원. 느낌 오면 명절 선물로 한 달 세트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10일 전까지 구매를 하셔야지 요게 택배 배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웬만하면 8월 말쯤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링크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프로TV에서 어렵게 모셔온 광고주랍니다. 이거 안 팔아. 원래 장인들은 그거 알죠? 안 팔아, 안 팔아. 아 그래요? 근데 삼프로TV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길가에서 네, 하나 무릎 꿇고 들몰 길가 홍삼 이거를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아 6만 원은 별거 아니야 진짜. 6만 원이 별거 아니지. 저 옛날에요. 옛날에 네. 그 저기 현대전자 다녔잖아. 현대전자. 옛날 현대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강매를 시키는 거 회사에서. 아. 지나갔어요. 뭘 강매인지 알아? 신입사원인데 3년 차 됐는데 네. 90년 초반인 것 같은데 음. 닌텐도 게임기를 팔라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하나 13만 원이었거든. 30년 전에 어이구. 10대를 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강매도 괜찮아. 좋은 제품은 사서 쓰면 돼. 아니 강매는 농담이고 좋은 제품이니까 또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명절 때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아 이거 근데 홍삼이 다른 데 보시면 파는 데가 되게 많지만 다 약간 진짜 보면은 삼 씻은물이 많아요. 아니, 제가 이게- 많이 팔아봐서 이게 약간 써요. 아주 달달하진 않거든요. 제가 먹는 게 있는데 그거랑 진해요. 분명히 달라. 그래서 맞아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다양한 제품은 많이 팔지만 진짜 괜찮은 제품 아니면 안 팔아요. 이거는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광고에 미쳤지만 미칠 광고만 미쳐요. 자, 오케이. 끝. 자, 이제 가자. 네, 54분이에요. 갑시다.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후까지 요게 수급이 어떻게 딱 변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역시나 약속의 9시 반이었습니다. 9시 반부터 이제 수급이 쭉 약해지면서 2690으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수급이 더 약해지고 있는데 오후 2시에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을지 일본 증시와 환율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1.1%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니케이 빠질 때는 우리가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반밖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 야, 아침엔 투자 진짜 기가 막힌 컨텐츠죠. 좀 그런 콘텐츠로만 들었지. 대단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한 번 칙칙하게 이렇게 남자 셋이서 남탕으로
아이 뭐야. 찜질박처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수건되고. 수건 양머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계란이랑 사이다 챙겨오시고요.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